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진도를 나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사실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생님이 확통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언제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도대체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왜 배우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건부 확률 이야기를 무엇과 같이 해줬냐면 바로 넷플릭스를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건부 확률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범위까지 간략하게 확률이 뭔지 그 확률 안에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하적 확률까지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거 배우고 확률의 기본 성질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조건부 확률, 그리고 뭐 독립, 종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새롭게 접하는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로 받아들이는 거랑 정확히 수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지만 또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조금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이 뭔지 정확히 의미를 이해하고 계산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실생활 사례랑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것까지 얻어갔으면 좋겠고 또 이 단원은 잘못된 오개념을 갖기 굉장히 쉬운 단원이에요. 자, 오개념을 갖기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얕게 생각하면 그냥 내 편한 대로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신 이 단원은 그런 오개념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우리는 이루는 것을 목표로 이번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 확률과 통계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 책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수학의 쓸모라고 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줬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선생님이 책을 판매하려고 온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이런 책 도대체 누가 읽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사실 지금 베스트셀러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선생님이 책방에 갔을 때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때 얘랑 같이 나와 있었던 게 알기 쉽게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권 책이 베스트셀러 거기 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 이거 선생님 작년까지는 여러분 수원수투 가르쳤으니까 올해 이렇게 갑자기 고3을 맡아서 확통을 가르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와 이거 나중에 내가 확통 가르칠 때 이거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소개해주면 진짜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올해 고3을 맡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선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확률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확률. 요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요.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요거는 비단 넷플릭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 정말 유튜브에 헤어나오기 힘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떨 때 내가 좋아요를 누르고 어떨 때 내가 시청 시간이 길고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나한테 맞는 영상을 추천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내가 뭔가 물건 구매하고 나면은 혹은 물건 검색하고 나면 옆에 광고가 다 그 물건으로 도배되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확률을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제공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 수학의 쓸모라는 책 안에요. 어떤 챕터가 있냐면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국이 된 비결, 조건부 확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수익을 얻냐면 여러분들이 월 구독료를 내고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요 사이트를 이용하면요,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영화들을 월 선생님 기억에 한 9천 얼마였나? 9,700원이었나? 그만큼을 내면요, 무제한으로 다 시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계속 수입원이 생기려면,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영화 9,700원 내고 봤어? 근데 다음 달에도 보도록 여러분들을 그 프로그램 안에 묶어놔야 돼요. 사이트 안에 묶어놔야겠죠. 묶어놓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영화를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맞춰서 추천해 주는 겁니다. 다시, 선생님이 요 넷플릭스에 9,700원 내고 만약에 가입을 했어. 그러면 가입하자마자 우리가 영화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너 보고 싶은 거 봐. 이게 아니라 너 취향이 이래? 그러면 이거 한번 봐봐.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 영화를 봤어? 근데 너무 내가 만족해. 그러면 내가 계속 다음 달에도 이 넷플릭스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을 최대한 묶어두기 위해서, 잡아두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뭐냐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인 거예요. 자, 사실 여기 이 책 안에 조건부 확률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은 굉장히 일부고요. 그 밑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간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인데 내용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3학년 때 독서 활동이 필요한데 요 교과목과 관련된, 확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책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국이 된 비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조건부 확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6명의 사람을 가지고요,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전체 표본 공간 S 안에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면, 자,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좋냐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 기생충을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쵸? 재밌게 봤는데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만약에 기생충을 좋아한 사람이, 기생충을 보고 좋아했던 사람이 미나리, 지금 영화 미나리 되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영화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이 높다면, 다시 영화 기생충을 재밌게 본 사람이 영화 미나리도 좋아할 확률이 크다면, 선생님이 만약에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는데 기생충을 되게 재밌게 봤다고 거기다 평가를 남겼어.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미나리를 추천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를 넷플릭스 안에 묶어둘 수 있어요. 자, 그거에 관한 내용을 한번 심플하게 상황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모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26명의 사람한테 뭘 조사했냐면요, 기생충과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좋아요 혹은 싫어요, 다시 굿, 봤는데 너무 좋았어, 추천합니다, 혹은 봤는데 좀 별로였어, 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26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이 사람들은 기생충도 봤고 미나리도 봤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26명의 사람 중에는 기생충이 되게 영화가 좋았습니다라고, 나는 추천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26명의 사람들 중에 나는 미나리가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놓인 건 뭐냐면, 나 둘 다 봤는데 기생충도 좋고 미나리도 너무 좋았어 하는 사람들이고, 자,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오잉? 큰일 났다. 돌발 상황.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어머, 어떡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다 얘기해 봅시다. 너무 민망하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둘 다 봤는데 기생충은 좋았어. 근데 미나리는 별로였어. 자, 그럼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생충, 미나리 둘 다 봤는데 난 둘 다 별로였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봅시다. 조사를 했더니 26명의 사람을 선생님이 A, B, C, D, E, F, G라고 이름을 다 붙여볼게요. 그랬더니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요 14명의 사람들은 둘 다 좋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중에 기생충은 좋아했는데 미나리는 별로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O, P, Q, R 4명 있다고 치고 미나리는 좋았는데 기생충 별로였던 사람이 S, P, U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V, W, X, Y, Z 있다고 쳐봅시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요. 넷플릭스에 가입한 제가 기생충은 봤는데 아직 미나리는 안 봤어요.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새로 가입한 제가 미나리를 좋아할지 안 할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쵸? 예측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파악을 해봅시다. 우리가 26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26명의 사람 중에서 미나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총 14셋, 여기 가운데가 14이거든요. 14셋, 셋, 17명입니다. 다시 요 26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은 26분의 17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그냥 다짜고짜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요.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기생충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기생충을 좋아할 때 이 사람이 미나리도 좋아할 확률이 궁금한 거예요. 자, 다시 어떤 사람이 다시 26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미나리도 좋아하고 그리고 기생충도 좋아할 확률은 지금 26분의 14예요. 26명의 사람 중에 14명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전체 중에 이 14명에 대한 정보가 궁금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한 사람 뽑았어.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기생충을 좋아한대. 이미 기생충을 좋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이 궁금한 거예요. 자, 구해봅시다. 자, 26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을 때 이미 기생충을 좋아할 때 이 사람이 미나리도 좋아할 확률이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생충을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러면 기생충을 좋아하지 않는 이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요. 우리한테 관심사는 뭐냐면 기생충을 좋아하는 사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기생충을 좋아할 때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은요. 이미 기생충을 좋아한다는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니까 기생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럼 남는 거 총 몇 개예요? 14명에 4명이니까 총 18명 중에 요 18명 중에서 미나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14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확률 얼마 나오나요? 자, 14 나누기 8 선생님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얘 지금 한 78% 나오거든요. 이거 그 순환소수 나오죠? 자, 얘 78%래요. 다시 내가 26명의 사람을 바탕으로 조사를 했더니
기생충을 좋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미 기생충을 좋아하면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이 78%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넷플릭스에 가입을 했는데 기생충에다가 평가를 좋게 평가했어. 굿! 평가했어. 그러면 넷플릭스 저한테 미나리 추천을 해줘야 되나요?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기생충을 좋아할 때, 영화 좋아할 때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 어떻게 구했냐면요. 아까 18분의 14였어요. 지금 요 18분의 14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 18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18은 기생충을 좋아하는 사람 요 전체였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18은 N 기생충을 좋아하는 경우의 수 분의 요 14는 뭐냐면 미나리를 좋아하는 사람의 수인데 그냥 미나리를 좋아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생충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나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바로 이만큼 부분이니까 얘는 집합적으로 뭐냐면 기생충이면서 미나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위에 오는 14는 기생충 좋아하면서 미나리 좋아할 확률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다 내용을 갖다가 요렇게 약자로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시 어떤 사람이 기생충을 좋아할 때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은 기생충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기생충도 좋아하고 미나리도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기생충을 좋아할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P 기생충을 좋아한다고 가정했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을 이 26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기생충을 좋아한다고 할 때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은 요 앞에다가 미 요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인공은 뭐냐면요. 미나리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사람이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이 궁금한 건데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기생충을 좋아했을 때 미나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요거 어떻게 됐다? 요 결과는 뭐냐면 경우의 수 N 기생충 분의 N 기생충이면서 미나리인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자, 기호를 써서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해서 한번 봅시다. P, A. 자, 얘 어떻게 읽어줄 거냐면은 P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B 확률 구하고 싶어요. B 바 A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 B의 확률이 궁금해요. 그런데 기분 A입니다. A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B의 확률이 궁금한 거죠. 주인공은 B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A예요. 얘 어떻게 구하냐면 A가 일어나는 총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궁금한 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그냥 B인 게 아니라 A이면서 B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개념 다 했어요. 볼게요. 조건부 확률 뭐냐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 P 궁금한 거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B를 앞에 써주고 B 바 A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P, B, 기분 A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요. 자, 근데 얘는 뭐냐면 P가 아니라 얘는 뭐냐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분의 A이면서 B인 애가 궁금한 겁니다. 자, 봅시다. 얘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A라고 하는 애도 그냥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이고요. A 교집합 B도 표본 공간 S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를 둘 다 뭘로 나눠줄 거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다 이렇게 나눠줄게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얘는 뭐냐면 결국 P, A, 교, B고요. 얘는 결국 뭐냐면 P, A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내용 두 가지 나왔어요. 자,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줄 건데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 얘를 분모 분자를 다 NS로 나눠주면 결국 여기 잘못됐죠?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외워줄 건 뭐냐면 요 기호의 의미 그리고 요거 요렇게 세 개는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3교시 수업 시간을 조금 오버할 것 같아서 잠깐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를 조금 올리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외울 거 두 가지. 요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줘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해줘도 된다. 자, 봅시다. 요거 계산하기 전에 한번 옆에다가 써놓고 시작해볼게요. P, B, 바 A는 뭐냐면요. 해석을 하자면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입니다. B의 확률이 궁금한데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얘 계산하는 방법은 N, A분의 N, 요 B 교집합 A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그런데 얘는 뭐랑 같다? P, A분의 즉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같다였습니다. 자, 요 내용만 가지고 요거 문제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요. A의 확률, B의 확률, 합집합의 확률까지 다 나왔네요. 자, 지금 요거 보자마자 다 조건부 확률 구할 건데 확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요거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보다 요거 구하라고 하는 낸 문제겠죠. 자, 그럼 계산 그대로 해보면 돼요. 1번 P, B바 A는 뭐냐면 P, A분의 분모에 P, A 깔아주고 분자에 얘네 둘의 교집합 깔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P, B, 교집합 A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 그대로 해주면 되죠. P, A는 뭐냐면 0.6분의 P, 얘는 뭐냐면요. 자, 요 합집합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입니다. 지금 얘가 0.8이고 0.6, 0.7이니까요. 우리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1.3에서 0.8 뺀 0.5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0.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뭐냐면 자, P, B와 P, A, 교, B의 비율입니다. 자, 지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0.7분의 0.5잖아요. 7분의 5죠. 얘는 6분의 5였고 얘랑 완벽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애초에 물어보는 게 달라요. 얘는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그대로 충실하게 계산해 주면 돼요. P, B분의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입니다. 자, 그럼 P, B는 0.7이고요. 얘 뭐냐면요. 얘 여러분들 이제 집합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P, B 빼기 P, A 교 B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얘 집합적으로 보면요. A, B 있고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면 요겁니다. 요거의 확률은 결국 이거예요. 그럼 요거 나머지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예전에 수업할 때 요거 동전 앞면을 H로 넣고 동전 뒷면을 T로 넣는다고 했는데 요거 약자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다 몰랐죠? 선생님, 사실 선생님도 그때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얘가 뭐냐면 동전 앞면 헤드고 T는 꼬리, 테일이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자, 봅시다.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건데 자, 1번 구하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에서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래요. 다시 우리가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 안에는요. 어떤 결과가 들어있냐면 앞, 뒤, 앞, 뒤. 요 네 가지의 경우가 일어날 확률이 다 동등해요. 어쨌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앞면이 나왔을 때 자, 봅시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2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쟤를 말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T 확률이 궁금한데 첫 번째의 앞면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2번 모두 앞면이 나온다는 말은 첫 번째도 앞면이고 두 번째도 앞면인 경우 그 확률이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얘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확률로 계산해도 되지만 n 첫 번째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분에 n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사실 요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요 사건을 A로 놓고 이 사건 B로 놔서 예쁘게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개념 이해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애는 HH, HT 총 2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도 앞면이고 두 번째도 앞면인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총 2분의 1입니다. 확률은 50%네요. 자,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왔을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식 안 쓰고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총 전체 가질 수는 3개인데 그 중에서 2번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입니다. 자, 사실 요거 얘기할 때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지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문제 선생님이 요렇게 바꿔볼게요. 자, 다시 지금 이 문제는 동전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게 HH, HT, TH, TT 요렇게잖아요. 요거 가지고 지금 조건부 확률을 구한 건데 선생님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내가 주머니 안에 공이 있는데요. 주머니 안에 공이 빨간 공 2개, 파란 공 2개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2개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첫 번째 공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시행은 뭐냐면요. 빨간 공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빨간 공 하나 꺼내는 게 아니고 이 주머니 안에 4개의 공이 들어있을 때 첫 번째로 공 하나 꺼내서 색깔 확인하고 두 번째로 공 하나 꺼내서 색깔 확인하는 시행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P 첫 번째가 빨강색이 나왔을 때 두 번째가 빨강색이 나올 확률 그리고 첫 번째가 빨강색이 나왔을 때
두 번째가 파란색이 나올 확률. 요거 여러분들 지금 잠깐 멈춰놓고 한번 구해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구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거 보고 지금 얘 주머니에 공 4개 있는데 하나 꺼내서 색깔 확인하고 얘 다시 안 넣고 잘 갖고 있다가 두 번째 거 꺼내서 색깔 확인하는 게 시행입니다. 그렇게 한 번 시행이에요. 자, 근데 지금 얘가 나올 수 있는 색깔의 후보는 자, 선생님이 지금 푸는 문제 풀이 방식 뭐가 이상한 게 없는지 한번 보세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빨강색 요렇게 뽑거나 빨강색 파랑색 뽑거나 파랑색 빨강색 뽑거나 파랑색 파랑색 뽑는 4가지밖에 없네. 그런데 첫 번째에 빨강색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빨강색이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빨강색 나오는 거 총 2개분의 두 번째에도 빨강색 나올 거 1개니까 2분의 1. 첫 번째가 빨강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2개네. 2개 중에 두 번째 파란색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자, 이 풀이 방법 지금 잘못된 풀이 방법입니다. 자, 왜 잘못됐어요? 사실 요거 이 풀이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할 때 이제 뒤에 배우는 확률의 곱셈 정리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 전에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시행 말고 확률의 뜻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였는데요. NA였는데 요렇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시행을 할 때 표본 공간에 대해서 각 원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같도록 기대돼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애초에 표본 공간에서부터 일어나는 원소 찾아줄 때 잘못됐어요. 자, 다시 지금 빨강 나오는 확률이랑 빨강색 파랑색 나오는 거랑 파랑색 빨강색 파랑색 파랑색 나오는 요 확률 여러분들 실제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커요. 자, 지금 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 문제 정확하게 풀려면요. 얘를 A1, 얘를 A2, 얘를 B1, B2로 놓고요.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뭐냐면 A1, A2, A1, B1, A1, B2, 그 다음에 A2, A1, A2, B1 이렇게 구해서 나오는 요 원소의 개수가 NS입니다. 이렇게 4가지가 아니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푸는 거랑 이 문제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을 해준 것 같은데. 자, 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교하는 학생은 전체의 35%래요. 자, P.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자전거를 이용할 확률은 0.35입니다. 자, 이 중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남학생은 전체의 25%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 0.25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자전거를 이용하고 남자여야 돼요. 그러면 얘를 표현하자면 자전거를 이용하고 남자일 확률이 0.25입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봅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학교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 한 명이 자전거로 등교할 때, 자, 내가 한 명 학생 뽑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학생이 남자일 확률을 요거 구하라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요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요 텍스트를 읽고 요거를 건져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P 자전거분의 P 남자이면서 자전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35분의 25, 7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요 문제 볼게요. 이 문제가 요 단원의 굉장히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인데 어느 학급에서
진로 체험의 날 참가 희망 조사했더니 다음 표와 같대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자였을 때 그 학생이 직업 체험 희망했을 학생일 확률 구하래요. 자, P. 조건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학생이 남자였을 때입니다. 그때 궁금한 게 그 학생이 직업을 택했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럼 얘는 뭐냐면 P 남자일 확률 분의 P 직업 희망하면서 남자일 확률입니다. 자, 남자일 확률은 뭐냐면 총 29명 중에 남학생일 확률은 14명이고요. 남자이면서 직업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은 총 9명이죠. 29명 중에 9명입니다. 그래서 얘 정답은 14분의 9죠. 자, 여기까지는 완전 기본 문제. 완전 기본 문제. 자, 그런데 요거 아까 방금 남자이면서 그 직업 체험 희망하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사실 여기서 요거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표를 여기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집합 A와 B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총 4가지예요. 기생충만 좋아하거나 기생충과 미나리 둘 다 좋아하거나 미나리만 좋아하거나 둘 다 좋아하지 않거나 얘 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자, 얘는 기생충 좋아하는 거, 이쪽은 미나리 좋아하는 거. 기생충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미나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좋아하는 숫자는 14명. 미나리 좋아하는데 기생충 싫어하는 애는 요렇게 3명. 자, 여기는 4명, 요 나머지는 5명입니다. 아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P,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 기분, 이미 기생충을 좋아한다는 거 알았을 때. 그럼 얘는 뭐냐면 N, 기생충 분의 N, 미나리 교집합 기생충이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N 기생충. 얘가 요만큼이죠. 18명 중에 14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했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2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P 자, P, A, 기분, B입니다. 자, 얘 뭐냐면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항상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건가요?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다시.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B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미나리 먼저 좋아하고 기생충 먼저 좋아하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얘 지금 수학적으로 의미가 뭐냐면요. N, B분의 N, A, 교집합 B잖아요. 이거의 의미는 최종적으로 내가 A가 일어날 확률이 궁금한데 조건을 B로 제한시켜 두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기생충을 좋아할 때 미나리를 좋아할 확률은요. 기생충을 좋아하는 요 전체 중에 미나리를 좋아하는 확률이니까요. 기생충을 먼저 좋아하고 미나리를 나중에 좋아한다. 요 개념이 아니라 마치 표본 공간 요 26명을 기생충을 좋아하는 요 18명의 사람으로 먼저 제한시켜 두고 그 중에서 특별히 미나리도 좋아하는 사람을 위에 얹어주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요 조건부 확률에서 사건 B와 A는 순서로 묶인 애들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베이즈 정리 얘기를 할 때 요 얘기도 좀 같이 나갈 겁니다. 얘네 둘은 순서가 아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요.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B가 일어나서 A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가 원인과 결과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요거죠. 아까 우리 요거 했을 때 얘들아 자전거 내가 한 명 선택했는데 걔가 자전거를 타는 학생일 때
특별히 걔가 남자일 확률은요. 자전거가 먼저고 남자가 나중이다. 요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이다. 요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전체 안에서 어떤 애들은 남자이고 어떤 애들은 여자인데 요 남자인 애들 중에서도 어떤 애들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애들은 자전거를 안 타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미 자전거를 탄 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즉 다시 전제 조건이 자전거입니다. 내가 표본 공간 전체 S로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학생만 두고 생각했을 때 그 학생이 남자일 애가 궁금한 거예요. 다시 이 조건부 확률은 시간 순서 개념도 아니고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그냥 단지 표본 공간을 S에서 이 조건으로 줄여주는 것 뿐이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헷갈릴 만한 문제들에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요거 해석할 때 조건부 확률 해석할 때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한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마치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얘가 궁금한 게 뭐냐면 표본 공간은 원래 전체 S였는데 그 표본 공간을 지금 뭘로 줄여주고 싶은 거다? A가 아닌 애들은 다 갖다 버리고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A가 일어날 수 있는 애들만 표본 공간으로 줄여주는 것 뿐입니다. 지금 수업이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길어졌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배울 건데요.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운 조건부 확률을 연장해서 식을 조금 변형해서 나오는 거고 이 뒤에부터 나오는 독립, 종속,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 베이지 정리까지 조금 얘기를 해줄 건데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거, 기본 문제 푸는 거는 쉬운데요. 답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포되어 있는 의미,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할 법한 이야기들을 내가 잘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